자, 나와 남은 글의 종류가 뭐라 그랬죠? 네, 맞아요. 수필이죠. 수필의 어떤 특징이 있어? 좋아요. 말하는 모습이 음, 전달하는 거. 수필은 자기 마음대로 형식에 관계없이 쓴 거. 그리고 누가 이 이야기를 전달해? 그렇지. 나가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통한, 뭐야? 교훈. 그래서 교훈을 주는 서술이라고 그래서 뭐야? 무슨 갈래? 교수. 그렇지. 교술 갈래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나와 남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자, 이 작품은 자신과 타인에 관한 시각을 성찰한 수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주제를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야 돼. 아주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자기의 목에 두 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보따리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앞쪽에, 또 다른 보따리는 자신들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등 뒤에 달아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들의 결점은 잘 보고 시시콜콜 이리 뒤지고 저리 꼬투리 잡지만 뒤에 매달린 보따리 속 자기 결점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자, 뭐를 통해서? 신화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이중적 성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리 평판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인간 성향이라는 게 모두 양면적이어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고 욕한다. 쾌활하고 잘 웃으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욕하고,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무게 잡는다고 욕한다. 사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상냥하지 못하면 뻣뻣하다고 욕한다. 너그럽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겐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구두쇠이고 편협하다고 욕한다. 자,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어때? 어떤 성향이든 다 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볼게요. 남연아, 다문단에 보시면요. 처음으로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작품 분석법을 가르칠 때 나는, 자, 이렇게 1인칭 서술자가 등장합니다. 역할 바꾸기를 역설한다. 자, 이 역설은 역설법의 역설이 아니고요. 동음이의어예요. 힘주어 말한다, 강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어 뜻 알아두셔요.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파커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남북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스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 북부에서 온 십장 호모 베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다.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 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엘이라고 단정해버리면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의미를 잃는다. 보편적인 뭐예요? 맞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을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말 맞다는 에밀리는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뭘 해라? 역할 바꾸기를 하래.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은 달라져요.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고독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커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지요. 라고 꽤 그럴듯한 비평적 접근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에밀리에 대한 평가는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대. 그 다음 문단.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이거 뭐라고 하지 요즘? 나는 되고 남은 안 돼. 이거 네 글자로 얘기하잖아. 맞아, 맞아. 뉴스에 보면, 안 들어봤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자성어 아니고요. 그냥 네 글자로 만든 건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볼륨. 안 들어봤어요? 자기만 괜찮다 이런 겁니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누구나 똑같이 얼굴에는 눈, 코, 입 한 개씩 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조합으로 이렇게 모두의 얼굴이 다를 수 있을까? 이건 뭐야? 질문이에요? 아니, 질문 아니에요. 100명은 고사하고 똑같은 조합으로 크로마뇽인 이후 완벽하게 두 얼굴이 정확히 똑같이 겹치는 예는 없었을 거야. 그런데 두뇌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속 모습은 겉모습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 한다. 자, 얼핏 보기에는 큰 걸 작은 걸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고 자, 근데 두뇌마다 제각기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나 굴곡, 주름 잡힌 정도가 달라서 절대 두 개의 두뇌가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이걸 표지어라고 하거든요. 이 표지어들을 잘 봐야 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거야.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라 갖는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의 작은 선이나 주름을 만들기 때문에 억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두뇌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 앞으로 보따리 하나씩 앞뒤로 보따리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보따리를 뒤적거려 보지만 결국은 앞보따리나 뒷보따리나 속에 들어있는 건 매 한 가지 똑같다.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 되고 또 바뀔 수도 있어.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각각 자기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니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못생겼다고 흉보며 사는 세상이 시끄러운 건 당연하다.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잠을 못 자고도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심이 생긴다.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이 억울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용서해버리자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맞아요.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자. 이런 겁니다. 한 유행가 가사에서 남에서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된다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6살짜리 조카가 갖고 노는 자석 글자판의 글자놀이와 같은 건지도 모르겠다. 남에서 받침을 빼면 나가 된다. 점 하나 옮기면 너가 되고 남의 받침과 획을 잘못 갖다 붙이면 놈이 된다. 사람 사는 게 엎치나 뒤치나 마찬가지고 나너 남 놈도 따지고 보면 받침 하나 점 하나 차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악착같이 나와 남 사이에 깊은 골을 파고 힘겹게 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갈등하며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서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 내 기준으로 타인을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네. 뒤에 나오는 여기 수필의 특징을 배우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니까 뒤에 학습 활동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서술형은 꼭 푸시고요. 서술형에 해당하는 완벽한 답안은 답 채점할 때 답지 보고 완전히 써놔야 돼. 우리 서술형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비를 그렇게 좀 해봅시다.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 오셔야 됩니다.